안녕하세요. 오늘도 잠들기 전 조용하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인간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종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 하지만 역사 속에는 그 어린 왕의 마지막 곁에 끝까지 지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장군도 아니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방에서 일하던 작은 향리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두려워하던 순간에 그는 단 한 가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강바람이 불던 조선의 어느 밤, 한 소년, 왕과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시간은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은 아직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기틀은 잡혀가고 있었지만 왕실 내부의 권력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언제든 피비린내 나는 정치 싸움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원래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굉장히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결국 문종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직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할 나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어린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문을 키우고 싶어 했으며 어떤 사람은 다음 왕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감각과 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점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킬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 속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유정난. 1420년의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군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종을 지키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죽임을 당했고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당시 어린 단종은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받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궁궐 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수양대군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어린 왕 곁에서는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단종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142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게 만듭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양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겨우 15살. 소년 왕은 그렇게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산군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단종은 궁궐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의 청룡포입니다. 청룡포는 매우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깎아지른 절벽과 숲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섬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낮에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적막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당시 단종은 그곳에서 매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산골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물 소리가 들렸고 멀리 짐승 울음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단종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엄흥도가 등장합니다. 엄흥도는 영월 지역의 향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역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백성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조는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단종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종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조차 위험한 인물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괜히 단종과 가까워졌다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종 보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흥도는 단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몰래 단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작은 등불을 들고 조용히 청령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볼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갔습니다. 어린 왕이 식사는 하는지, 춥지는 않은지, 몸은 괜찮은지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단종에게 엄흥도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준 존재였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입니다. 청령포에는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강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단종은 잠들지 못한 채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입니다.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려놓고 조용히 안부를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은 그런 순간마다 잠시나마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권력은 그 어린 왕을 끝내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육신 사건입니다. 성삼문, 박팽령 같은 충신들이 단종 보기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끔찍한 처형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단종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죽는다 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태조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단종 자체가 계속 위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1427년 세조는 단종에게 죽음을 내립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아직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단종의 마지막은 매우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거대한 궁궐도 아니었고 수많은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산골 유배지에서 한 소년, 왕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엄흥도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됩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구든 시신을 수습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의 시신은 강가 근처에 외롭게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밤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흥도가 결심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 전체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일이 목숨과 직결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엄흥도를 말렸다고 합니다. 괜히 나서지 마라.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가족까지 위험해진다. 하지만 엄흥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단종의 시신을 거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엄흥도는 조용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차가운 간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흥도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종의 시신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죽은 왕의 몸을 안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몽도는 몰래 장례를 치릅니다. 화려한 왕의 장례식은 아니었습니다. 북소리도 없었고 수많은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외로운 장례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장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례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어몽도는 숨어 살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죽은 왕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바뀌고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관종은 다시 왕으로 복권됩니다. 조선은 뒤늦게 관종의 억울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몽도의 충성 역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그는 충신으로 불리게 되었고 후손들도 명예를 얻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이름조차 잊힌 인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지방 향리였던 어몽도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사람들은 진심 어린 선택을 기억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몽도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장군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한 사람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깊은 밤, 강원도 영월의 강가를 떠올려 보세요. 안개가 천천히 흐르고 차가운 강물이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멀리 숲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길 위를 한 남자가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밤의 선택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선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